자, 오늘은 대통령실과 그 부처 인사 관련해서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윤 대통령과 어떤 인사들이 발탁이 됐는지 이걸 좀 짚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검찰 출신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일부 이렇게 언론 보니까 검수완판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검찰과 수사관의 완전 판이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국가일보에서는 이제 검찰과 기재부의 이제 기재부. 합작정부다. 예. 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또 그 해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물론 기재부 출신들이 여기저기 지금 많이 배치가 됐어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MB정부 출신들, MB정부의 그런 주변부에 있던 인사들이 이번에 권력 핵심으로 진입을 했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보죠. 그 보수 언론 지켜봐야 된다. 응? 이 검찰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MB정부 출신들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건 한번 달리 또 한번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식으로 하고 오늘은 일단 대통령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부처 중심으로 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소요소에 다 박혔어요. 특히 요직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갖고 한번 우리 정 기자랑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네. 그 일단은 저희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인사와 네. 그리고 자금 총무 그렇죠. 네, 이 두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대검 시절에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인사총무를 담당했던 분들을 네. 그대로 대통령실로 옮겨놨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실을 이전했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복두규 이제 당시에 대검 사무국장 네. 예, 하셨던 분이 이제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으로 대검의 이제 사무국장 자리는 이제 검찰의 이제 일반직 이제 행정사무총괄하는 자리잖아요. 그 검사들 말고 예, 예. 일반직 수사관 인사하고 그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우두머리 자리죠. 예, 그렇죠. 예.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분을 그대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으로 보냈다. 그 인사기획관이 어떤 자리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네. 수석을 이제 격을 좀 낮추면서 낮췄는데 네, 비서관하고 비서관은 높고 말은 낮췄는데 말이 낮췄다고 해서 권한이 어디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줄어들었다고 하기보다는 뭐 인사 네. 검증을 또 이제 네. 민정기능 일부를 또 법무부에서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그 기능들이 다 그렇죠. 살아 있는 거예요. 어디로 기능은 가는 건 살아있죠. 아니죠. 직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기능이나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인사수석 기능을 소위 말하면 인사기획관인 그 복두교 대검 검찰총장 할 때 사무국장이던 그 복두교 전 사무국장을 인사기획관으로 앉혀서 그 역할을 복두교 기획관한테 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네. 밑에 네. 이제 이원모 대검찰청 네. 당시의 검찰연구관 네. 네, 이분을 이제 인사비서관으로 해서 복두규 인사기획관한테 붙여준 거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이제 검찰연구관을 했고 네. 그리고 이후에 대전지검으로 가서 이제 월성원전 수사 아, 그러시군요. 네, 월성원전 수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안 알려진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아직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한번 그 정도 가지고 인사비서관을 쓴다? 대부분이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과거에 검찰에서 손발을 맞췄거나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본 사람이라거나. 그런데 단지 이게 아마 오히려 그 원전 수사 이거보다는 대검 검찰총장 할 때 연구관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근무형이나 수사연을 한번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 있을 한번 것 같아요. 찾아보자고요. 한번 이 찾아보겠습니다. 부분은. 네. 자, 그런데 인사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말 정부 부처 인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또 맞습니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뭐 공기업 같은 바로 공기업 인사예요, 공기업. 맞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농공 행상을 어떻게 하죠? 보통 보면 이제 뭐 네.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그래 그러면 안 왔잖아요. 되는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네. 정권이 창출되면 일자리 3만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3만 개씩이나. 예, 적게는 1만 개, 많게는 그렇군요. 3만 개. 어. 예, 이게 뭐 어떤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 같은 데다가 네. 사람들을 소위 이제 알박기를 다 하는 거죠.
알박기라기보다 이제 그렇죠, 그 전리품처럼 해서 그렇죠. 나눠주는 거죠. 이제 공대로 해서 네. 공기업 사장도 보내고 감사도 보내고 사회이사도 하고 맞습니다. 3만 개 되면은 그래서 이 캠프에 줄을 서는군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그렇죠. 줄을 실제로 뭐 서는군요. 캠프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예. 여기저기 가는 사례들 아마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검찰총장 시절에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복두규 전 사무국장을 앉혔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공기업 인사도 직접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측근을 통해서 네. 관리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일단은 네. 보이는데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게 능력 인사 그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 비판도 했던 후보 시절 비판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당선인 시절에도 이제 뭐 네. 최근에는 이제 대우조선의 양 사장 자리 네.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왜 현 정부에서 이제 전 정부가 됐죠. 네. 그래서 임명을 하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그때 그 논란이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예. 거죠. 근데 그런 자리들을 그러니까 인사기획관이 다 관할해서 인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 외에 이제 인사비서관을 봤어요. 그럼 총무비서관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윤재순 비서관이죠. 예 이제 윤재순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인연이 어떻게 돼요? 저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의 운영지원과장 운영정과장. 네. 예. 그리고 살림을 도맡았던 분이신 거죠. 그렇군요.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좀 문제가 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일단 성적인 문제들이 좀 어떤 부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과거에 성추행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네. 이게 두 차례 정도 이제 징계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조치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징계는 아니고 예, 징계는 아니고 경고 수준이었던 맞습니다. 모양이죠. 예, 경고 수준의 이제 징계를 받았고 네. 이분 별명이 네. 별명까지는 또 확인되지 않은 거. 아니 이제 검찰 내에서 이거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예. EDPS래요. 그래요. 그 네. 음담 패설을 음담 이제 배설을 이제 과거에는 EDPS를 잘하면 그 술자리에서 뭐랄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그랬었는데 요즘 정서랑 이런 거하고 좀 안 맞는 거죠. 맞지 않죠. 네. 이제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 그랬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과하고 업무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괴리가 하는 거고. 있으니까 일단은 사과하고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 과거의 그런 인성인식 자체가 맞지 않으니 사과하고 업무를 해라 이런 취지였던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대통령은 근데 옹호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뭐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없다. 이제 뭐 네. 그런 식이고, 근데 네. 이분이 좀 이 문학적 감수성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2002년 1월달에 2002년 20년 전인데 네 20년 네. 전에 1월달에 이제 문학 세계에 이제 등단을 했나요? 등단을 하셨어요. 그렇구나. 신인문학상 수상을 하셔가지고. 등단한 시인이시구나. 네, 근데 이제 시를 이제 많이 쓰셨는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성추행을 하는 듯한 시에서 네. 그걸 굉장히 짓궂은 장난 정도로 이렇게 여겼는 그런 내용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사내와의 장난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내용을 이렇게 막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현대적 성인지 감수성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 분이다. 좀 괴리가 있다. 예, 이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네. 바로 잘라버릴 텐데. 그럴까요? 네, 근데 윤 대통령 스타일상 네. 아마 그대로 밀고 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 추정. 이미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윤 대통령이 과거의 일이고 그때 그 정도의 징계 사안이고 이 10년, 20년 전 지난 일인데 뭘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취지로 얘기한 걸로 볼 때는 금방 정 기자 얘기한 대로 밀고 가겠다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사실은 윤 대통령 인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뭐 비판이 나오더라도 그런 비판이 나오면 이렇게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귀 기울인다든가 아니고 나는 마이 웨이 그렇죠. 간다. 이런 지금 독선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강의부 부속실장이죠? 네. 네. 부속실을 이제 1부속실, 2부속실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면서 네. 이제 강울구 당시에 검찰총장 비서관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대검에서 이제 평검사 하실 때 검찰에서 네. 중수 평검사 시절부터 한 20년 정도 네. 인연이 깊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속실장 문고리 권력이잖아요. 이 자리가 문고리 권력. 그렇죠. 잘 알잖아요. 저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맞습니다. 권력 하면 누가 있어요? 뭐 안봉근, 뭐 네. 정호성, 뭐 이런 네.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부속실이 1부속 비서관, 2부속 비서관 맞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부속 비서 하나를 없앴죠. 부속실을 축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부속실이 이제 특히 이제 사실 이것도 네.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의혹들의 연루가 많이 됐잖아요. 뭐 네.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경력, 학력, 이제 허위 기재죠. 예.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의식해가지고 이부석실을 사실 없앤 거지. 그래서 검찰총장실을 청와대로 그대로 옮겨놨다. 옮겨놨다. 네. 근데 이게 인사, 예산, 구속실, 총무 다 이게 검찰에서 선발 맞추던 사람, 자기가 직접 데리고 있던 분 이분들을 다 옮겨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총무비서관도 아주 핵심이잖아요. 아 그렇죠. 제일 가까운 사람을 앉혀놓는 게 총무비서관 아니에요, 총무.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그 이분 지난번에 이제 고발사주 방송하면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깃털 몸통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선준성 수사정보 정책관은 깃털이고 그 지시한 사람이 우리가 몸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깃털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예. 그 홍인길 총무수석이라고 이분도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당시에 네. 측근이었죠. 오른팔 왼팔 하던 측근이었는데 네네네. 총무수석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비리 사건을 구속될 때 네네네. 나는 깃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깃털과 몸통 얘기가 그때부터 회자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예, 총무수석이었어요 이분도. 제가 이때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총무수석이었고 네. 그 뒤에 와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집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도술 씨, 네네. 최도술 비서관 이분도 구속이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역시 MB 정부에서 집사라고 그랬죠. 김백준 비서관. 맞습니다. 이분도 어떻게 됐어요? 구속이 됐죠. 이분도.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그렇고 또 뭐 MB 정부 그렇고 박근혜 정부에서 총무비서관 누구였어요? 누구였죠?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이재만? 이재만. 이재만 비서관. 여기도 국정농단 사건 때 구속이 됐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무서운 자리구나. 예. 측근만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총무비서관이잖아요. 집사. 그럼. 대통령의 집사가 뭐다? 총무비서관이다. 네네. 어마어마한 자리인 거죠. 네네. 그래서 왜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고리 권력 그랬잖아요. 이분들을 거치지 않으면 그렇죠. 보고서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면담도 대면 보고도 못하지. 맞습니다. 보고서도 이분들 손을 거쳐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중간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죠?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문고리 권력. 근데 거기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윤재순 비서관의 역할 이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방어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과거 일인데 갖고 뭘 그래? 이런 지금 그런 취지와 뉘앙스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이제 공직비서관 비서관 누가 됐죠? 네, 거기는 이제 이시원 검사. 뭐 요즘 거기도 한참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예전에 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조작 사건 예.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렇군요. 네, 이분이 예. 이제 그런데 당시에 이제 알고 보니까 유우성 씨의 이제 중국 출입국 기록이 이제 조작된 걸로 예. 결론이 났었죠. 이제 그러면서 유우성 씨가 무죄를 무죄를 받았고요. 받았죠. 예. 그때 당시에 이분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예. 이제 그 수사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증거 조작에 이제 개입된 것이 아니냐. 예. 수사를 받았는데 예. 수사에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거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예. 검증소의 책임 때문에 징계 1개월을 받았어요. 법무부에서 네, 맞습니다. 네. 이때도 이제 뭐 제19 감싸기에서 너무 징계가 가벼운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공직기강 비서관이잖아요. 공직기강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네.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감찰, 공직의 어떤 기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통령 비서인데 그 어떤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징계 기록까지 있는데 그렇죠. 이 자리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분도 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여전히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은 계속 다 뭐 철회하거나 이런 거 없이 밀고 가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근데 일단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힘드실 때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하시다가 네.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친분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위로를 많이 했던 네, 모양이죠. 했겠죠. 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안 들어봤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고검 국감장이었죠. 국감장에서 그 외압을 받았다 폭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댓글 사건이라는 게 그 선거 관련된 댓글을 조작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해서 나서서 했다 그러면 대선의 어떤 정당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폭로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날라가겠죠. 날라가면 미우털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자천된 거잖아요. 대구공업으로 그렇죠. 자천이 됐는데 자천되고 나서는 윤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자기를 국정원에서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조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도 후배 검사들하고 술을 먹으면은 이 서초동에 안 가고 광화문에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 그 당시 또 후배 검사들한테 나오라 그러면 피하는 후배 검사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외로우셨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등장한 게 이제 이시원 검사 아닌가 싶으네요. 그러네요. 대구검에서. 같이 하필이면 있었으니까. 네. 그 외로운 시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네. 함께한 검사라면 뭐 챙겨줄만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필 공직기관 비서관이냐 이런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저 유우성 씨도 유우성 씨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유우성 씨도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임명되니까 한마디 했잖아요. 당신이 말한 공정과 상식 이런 거냐. 그렇죠. 이런 네, 겁니까라고 따졌죠. 따졌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한번 있죠. 법률비서관? 윤 대통령하고 관계는 어때요? 주진우 비서관도 상당히 특수사 검사로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실력은 인정받는 검사죠. 근데 주진우 검사가 뭘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취재를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소장 이름을 같이 올렸던 검사가 이제 네. 주진우 검사였죠. 그리고 또 추미애 네. 아들 사건도 있었고 또 환경 환경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 환경부 장관이 어떻게 기소가 됐죠? 네, 기소가 돼서 이제 네. 유죄를 받았죠. 유죄를 받았죠. 1심에서. 네. 예. 그 수사했던 분이 당시 동부지검에 있으면서 부장검사로 있으면 수사를 했던 분이 주진우 비서관이죠. 맞습니다. 네. 그 이분이 또 이제 그 채널A 사건 있잖아요. 검찰 의혹 사건에서 그 채널A 기자의 변호인도 했죠. 변호인도 이분이 했죠.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하고 주진우 변호사가 뭘 맡았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쪽에 그 김건희 씨 사건의 변호사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조금 네. 우리 전 기자 요즘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장 그 부분이 큰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예?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도 검찰 내부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인정을 어떤 실력이라든가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다 그런데 법률비서관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도 그렇죠. 법률비서관도 그렇죠.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실력, 능력 이런 걸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적격이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해충돌 소지가 큰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이게 해소가 된 다음에 들어오시면 괜찮은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자기네가 변호했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루가 다 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언론 사설이나 이런 데서도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귀 닫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일단 자기 인사권,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권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밀어붙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부처로 한번 가볼까요? 예, 부처? 한번 가보시죠. 부처에서는 이게 지금 법무부잖아요. 소통력.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어제 법사위원들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청문회를 너무 좀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죠. 한동훈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보자로 이렇게 밀어붙였지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고 더더군다나 뭐 채널A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뭐 무혐의는 났지만 아직 휴대폰도 안 풀고 있고 비번도 안 맞습니다. 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야당이 별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문회에서 한 거 보니까 저도 너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오히려 아니 그 윤 대통령 조력자들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한동훈 후보자 그런데 뒤늦게 나와서 어제 뭐라 그랬잖아요. 어제였나요? 네. 어제였나요? 어제였습니다. 네. 어제 나와서 뭐 몇 가지 지적을 했죠.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 역시 이해충돌이 네.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부분이 이해 충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 11월에 이제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정직 2개월이죠. 정직 2개월을 네. 받았고 그때 네. 당시에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가지가 네. 하나는 이제 채널A 사건, 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감찰 방해, 네. 그리고 하나는 판사사퇴권 적성. 그러니까 그 수사 대상으로 그 당시에 올랐던 사람이 한동훈 맞습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측근이자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이거를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걸로 해서 그렇죠. 정직 2개월이 나온 거잖아요. 그때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네, 보호하기 위해서. 예, 보호하기 네. 위해서. 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 나올 때 이 네. 징계는 정당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정직 2개월이 아니라 면직 이상의 원래 징계를 줘야 되는데 징계가 가볍다. 더 가볍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1심이죠. 예, 근데 이제 1심에서 그 원고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징계 처분 취소, 징계를 내리는 데가 검사 징계는 법무부에서 하니까 장관이 맞습니다. 하는 거니까 이 처분 취소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네.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은 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가 받았는데 윤석열 후보의 네. 대통령의 징계가 네. 합당하다고 주장을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징계가 그러면 징계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해야 주장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피고 입장에서는 징계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거고 이건 엄청난 이해 충돌이거든요. 그걸 바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가도 다른 데라면 몰라도 여기만은 절대로 법무부 장관 가면 안 되는 이건 거잖아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어제 누가 주장한 거예요? 어제 뭐 김용민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청문회 때는 뭐 했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게 아니,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해 충돌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지적한 게 있잖아요. 또 하나 지적했던 건 이제 뭐 채널A 사건하고 고발사주 사건에서 이제 무혐의를 받긴 했지만, 그렇죠. 예, 채널A 사건에서 이제 무혐의를 받게 된 것은 결국에는 뭐 아이폰 비밀번호를 자기가 안 푸는 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아이폰을 잠금 장치를 해제를 안 했는데 네. 한동훈의 휴대폰, 아이폰도 핵심 증거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압수영장인 거예요. 예,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보자 했더니 이게 자기 방어권이라 그래서 비밀번호 안 가르쳐줘서 못 풀었잖아요. 네, 뭐 개인의 권리로서는 뭐 당연한 거.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네, 그렇지만 이제 공직자 또 네.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네. 했을 때 국민 감정상 맞지 않지. 그래서 않는가. 미국에서 물론 이제 한겨레 신문에 먼저 썼긴 했습니다. 게리티 원칙이라고. 이 내용이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공직자.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와가지고 단칼에 그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죠. 야당 의원들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해오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그랬어요. 그거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거 저도 아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는 식으로 미국에서 뭐 그 자기 헌법상 자기 방어권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공직에서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쳐버렸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야 이거 자료를 들고 와서 이거 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깨갱하고 아무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아 이게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이제 불리한 진술이나 이제 자기의 어떤 혐의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걸 할 때 이제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그렇죠. 미국은 원래 플리바게닝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진술을 진술을 해라. 네. 그리고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이제 파면을 할 수 있는. 파면 그러니까 네. 그 어떤 법 집행을 하는 맞습니다. 법 집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직에서 어떤 뭐 징계를 준다든가 뭐 맞습니다. 해임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면 네 방어권을 방어법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인정은 다 해주는데 그렇죠. 법 집행관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법 집행관으로서 진술을 하지 않을 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휴대폰을 안 푼다든가 이럴 때는 네. 해임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격이라는 거죠 공무원으로서. 근데 이거 저도 청문회에서 이렇게 봤는데 네. 한동훈 후보자가 미국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당 그래요? 의원들이 깨갱하고 들어가 다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또 이걸 이제 다시 확인해보고 나왔던 모양이죠. 네, 박주민 의원이 이제 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청문회 때는 뭐하고 뒤늦게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 그 그랬는지. 청문회 때는 약간 전략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이제 뭐 약간
전략을 잘못 세웠다기보다 준비 부족 아니에요? 야당이 저는 준비 부족이고 자질 부족이라고 봐요. 한동훈의 자질 부족을 검증하려고 나왔던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해왔잖아요. 준비를 안 해왔다는 건 자질 부족인 거죠, 그게. 법사위 내부에서도 네. 민주당 법사위 내부에서도 네. 굉장히 저는 불만이 많은 이 한동훈 후보자가 저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후보자 역시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이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해 충돌,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까 휴대폰 해제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청문회 보면은 야당 의원들 다 부적격이에요, 법사위원들. 예, 예. 제대로 검증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은 이제 또 차관을 또 검사 출신이 갔잖아요. 다크호스였어요. 네, 이분이 이제 네, 그 첫 부임지가 네, 성남지청이었대요. 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 다 마침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성남지청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같은 시기에 부임한 건지 1997년도로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카풀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언론 보도에 카풀 이렇게 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앙일보 보도에 나왔었는데. 근데 네, 그 당시에 네.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성남지청에 검사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도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성남시 이렇게 하고 분당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커져 있지만 알려져 있지만 97년이면은 뭐 그때는 깡초네 깡초. 또 성남 시민들이 또 한교 그러면, 개발이 2000한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는데 개발되기 전이라서 맞습니다. 성남지청이 이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10여 명인데 그 당시에 윤석열 인호공 검사 하면은 네.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10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10명밖에 없겠지만 이 중에서 또 네. 카풀을 4명이서 했대요. 아 그래요? 4명이서 했는데 그래서 여검사 3분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카풀을 했는데 그 윤 대통령이 운전 그때 면허가 없어가지고 그 부동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도 면허가 없고 운전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3분이 운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럼 굉장히 가까운데요. 최소한 1년 이상은 갑부를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성남지청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 발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검사들끼리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그래요. 되게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외부에 무슨 강남 같으면 여기저기 외부 손님도 많고 그렇잖아요. 외부 약속도 맞습니다. 많고 근데 성남은 워낙 그 당시에 발전이 안 되고 네. 또 아까 말했던 대로 가려고 그러면 그 차를 타고 그렇게 가야 되고 하니까 검사들끼리 오히려 친밀도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끼는 검사라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앙지검장 하실 할 때 때 4차장으로 불러서 발탁이 됐죠. 네, 발탁을 했죠. 그것도 굉장히 그 당시에도 화제였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 뒤에 오히려 성남지청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성남지청장 같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성남지청장 자리가 이 검사장으로 가는 자리 중에 승진하는 자리 중에 하나인데. 거쳐가는 자리. 네, 하나인데 승진이 안 됐죠. 승진이 당연히 될 거라고 했는데 본인이 나가신 걸로. 안 돼서 나갔겠죠. 안 돼서 나간 거죠. 네. 안 돼서 나갔다가 이번에 법무부 차관으로 완전히 맞습니다. 금유한양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한동훈 후보자보다는 기수가 또 선배예요. 한기수 또 선배라고.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 장관 차관을. 참 우회 다코스인데, 참 또. 한동훈 그리고 워낙에 기수가 한동훈 후보자가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가 3차장이었죠. 네. 그때 인호공 차관은 4차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3차장, 인호공 4차장 둘이 손발 맞춰본 그러니까 뭐 같은 직역은 그러니까 영역은 다르지만 차장으로서 이렇게 서로 업무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봤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은 손발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차관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제처장. 법제처장 누가 됐죠? 네, 법제처장에는 이제 이완규 변호사가 됐는데 이완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과 또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 일단 징계 청구 소송 있잖아요. 징계 소송 지금 하고 있는 이 징계 소송의 대리인이었죠. 징계 청구할 때 윤 대통령이 이 굉장히 법리에 박다라고 이렇게 였던 것 같아요. 동기 중에서 이완규 변호사. 그래서 징계 청구 소송도 맡겼었고. 네, 요거를 맡겨가지고 하시다가 법제처장 가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거 저기 그러니까 한동훈, 이완규, 윤석열, 야, 다 징계 청구에 다 얽혀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 뭐냐 이완규 처장도 법리에는 뭐 자타공인, 그렇죠. 이 법리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실력이 있다고 해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고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동훈 후보자나 이완규 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이렇게 적절한 인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동훈 후보자는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판정 내렸잖아요. 부적격이라고. 아니 그 실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네. 실력하고 우리가 저희가 실력이나 어떤 능력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역할, 부처의 역할, 부처가 맡는 어떤 위상, 역할 이런 걸 따졌을 때의 어떤 이해충돌 문제라든가 네. 적절한 인사가들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라면 모르겠는데 네. 하필 그 자리에 앉혀놓느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자, 국가보훈처도 지금 박민식 네,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갔죠. 이분도 이제 원래 특수검사를 네. 하셨던 분이고. 유명한 박민식 검사도 유명한 분이죠. 저 잘 아는데 국정원 도청 사건을 주임 검사였을 거예요. 박민식 검사가. 네. 예, 이분도 특수수사로서 출중한 분이셨는데 일찌감치 이제 빨리 나오셨더라고요. 2006년에 2006년에 그만두고 2008년에 바로 배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배지를 달았구나. 네. 예, 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야인 생활 좀 하다가 윤석열 캠프 들어가서 캠프에 뭐 기획실장 맡았다가 당선자 시절에 또 뭐 했죠? 당선인 그리고 특별보좌관 네. 했었죠. 네. 자, 뭐 또 갑자기 이렇게 오늘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뽕짝 가수 있잖아요. 신신혜 씨 노래가 생각나요. 그 뭔 노래인지 알죠? 어떤 거예요? 요지경 인생. 네. 요지경 인생.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여기도 검찰 저기도 검찰인데. 검사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보통 네. 이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렇게 눈에 띄게 막 이렇게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뭔가 엄청난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고 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대검 있을 때 했던 인사가 최고의 인사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물론 네. 비판이 많았었죠. 예, 특수부, 그러니까 대검이라든가 요직에 윤석열 사단만 채운다 그래가지고 검찰 내부의 비판도 굉장히 많았죠. 원성도 맞습니다. 굉장히 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사 스타일 보면 이 손발 맞춰본 사람 검사들을 지금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 다 검사들을 앉히고 있다. 네. 특히나 핵심 요직들에.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인사기획관 자리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럼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하겠어요? 검찰 출신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네. 저거 하나 보려고요. 손준성 검사가 네. 이제 앞으로 기소되고 하니까 좀 힘들지 않겠어요? 기소가 됐죠. 불구속 기소가 됐죠. 손준성 기소가 되고 검사는. 혹시 이제 네. 판결이 났을 경우에 판결이 최종 판결 나고 혹시 어디 가는 거 아닌가?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손준성 검사도 잘 지켜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불구속 기소 상태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스타일대로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 요직에 갖다 앉혀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싶긴 하지만 그렇죠. 예? 검찰 예. 내에서.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싶은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마이웨이로 하니까. 예.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돼요. 한번 정 기자가 잘 눈을 좀 부릅뜨고 잘 좀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